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치매 요양보호 살펴보겠습니다. 출제 빈도 높은 만큼 시간도 조금 길지만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치매 요양보호 첫 번째 단원,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첫 번째 나온 단원이 약물요법입니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은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약물 복용의 효과를 잘 설명하여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합니다.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늘렸을 때는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주셔야 되겠고요. 약물요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치매가 왔는데 이 약을 드시면 치매가 완치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물 종류를 이제 크게 인지기능 개선제와 정신행동 증상 개선제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약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인지기능 개선제는 병의 완치는 아닙니다. 3년 전에 치매 알았어, 다 나았어, 이건 없으시잖아요. 비가역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완치라기보다는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진행을 더 이상 빨리 되지 않도록 진행을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정신행동 증상 개선제인데, 망상, 환각, 우울, 공격성 등의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여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 항정신병 약물, 우울 증상 나타나면 항우울제, 경련 등이 있으시면 항경련제를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돕기의 기본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뜻하게 응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야 되고, 이상 행동이 나타나시더라도 정면에서 야단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해 주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자, 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익숙한 환경에 어르신이 계셔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살린다.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린다. 이 말씀이죠. 네 번째로는 대상자의 상태 및 상황에 맞는 요양보호를 해주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상태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치매 대상자의 기능에 따라서 환경을 바꿔준다 맞습니다.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예전하고 같은 환경을 해주시면 안 되겠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요양보호 서비스도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일상생활 돕기의 기본 원칙 사례를 보시면 이제 어르신이 요리를 치매 진단 받았는데도 요리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맛없다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우울 상태에 빠져서 식사도 안 하십니다. 이럴 때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건 아니죠. 아무래도 음식이 입맛이 떨어지다 보니 어떤 이제 행동이 다르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한 비난하거나 부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강제적으로 지도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겠네요. 자,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금방 잊어버리고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죠. 최근 것을 잘 기억을 못 하시고 상황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또 치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예전 방식을 이렇게 고집하십니다. 요리도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거 잘 사용을 못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고, 그렇죠. 또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배우는 능력이 문제가 생겨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또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 드시는 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치가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않습니다. 느슨한 경우에 이것이 이제 음식을 드시다가 사례가 걸릴 수 있고 목에 걸릴 수 있고 음식 드시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의치가 느슨한 경우는 끼지 않습니다. 이거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질환으로 인해서 섭취해서는 안 될 음식 있죠. 치매 대상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시고,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플라스틱 제품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기본 원칙 다섯 번째는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은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씹는 것을 잊어버린 대상자는 음식을 갈아서 드리면 되겠고, 또 묽은 음식에 사례가 자주 걸리면 조금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주시는 것이 사례가 더 안 걸리는 방법입니다. 자, 8번째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는 경우는 식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치매 대상자가 졸려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내가 입 안에 상처가 있어서 혹은 틀니가 잘 안 맞아서 밥을 못 먹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안 먹을 거라고 결론만 말씀하시거든요. 논리적이시지 않고 인지가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밥을 못 먹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론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수저의 사용법을 잊었든지,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시는 건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살펴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 돕는 방법, 식사 전에는 어떠한 것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식사 전에 음식의 온도를 누가 확인할까요? 요양보호사가 미리 확인합니다. 또 비닐로 된 식탁보나 식탁용 매트 깔아주시고, 자,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더 오염물이 적게 묻겠죠. 앞치마 좋습니다. 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조리해 주시면 드시기가 편하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 중에는 어떤 걸 도와드려야 될까요? 어르신 판단력 장애 있는 분들, 우리가 적절하게 물을 따라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을 마실 때 흘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 빨대가 부착되어 있는 덮개 있는 빨대컵을 사용해 주시면 어르신이 양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먼지도 안 들어가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물이 안 새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간 무게감이 있는 숟가락을 쥐어준다. 이 내용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자, 그리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드립니다. 한 번에 조금씩 드리고 음식을 삼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자, 치매 대상자 식사할 때 고려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 습관,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게 좋겠죠. 즐겨 드시는 반찬이 있거나 간식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식사 분위기 조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전반적인 어르신들의 식사할 때하고 내용 동일합니다. 조용한 음악 트는 거 괜찮습니다. TV는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식사 도구를 사용해 주셔야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컵에 물을 미리 담아두시는 거, 또 생선의 가시 혹은 뼈는 미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바른다, 이 내용은 틀리는 내용이죠. 네, 땡입니다. 자,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이 감소가 된 경우는 의료진에게 신속히 알려주셔야 되고, 혹시 이제 체중 감소 이유를 발견을 못하는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평소 좋아하는 음식 혹은 걸쭉한 고열량 기억합니다. 고열량, 열량이 높은 액체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설 돕기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첫 번째, 배설 기록지를 기록하여 배설 습관을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치매 대상자의 방은요, 화장실과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있도록, 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또 세 번째는 대상자의 옷은 세탁하기 편하고 빨리 마르는 옷감이 좋고, 또 네 번째는 옷을 쉽게 벗을 수 있도록 조이지 않는 이런 당연히 이제 고무줄 바지가 좋습니다. 벨트나 단추 있는 옷은 안 되겠죠. 자, 배설 돕기 기본 원칙 다섯 번째, 야간에 화장실 이용하는 경우 화장실 가다가 낙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변기 사용 가능하고요. 낮에는 가능한 기저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7번째 대소변을 잘 가렸네요. 아우, 어르신 너무 잘 가리셨습니다. 라고 칭찬. 고래도 춤추게 하죠.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유, 이렇게 맨날 싸서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치매 대상자가 실금했을 때 주의를 준다. 뭐 이런 내용 나면 땡 하셔야 되죠. 자,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보이는 비언어적인 신호입니다. 말로 표현을 못 하시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시면 비언어적인 신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모시고 가야 되죠. 옷을 올리거나 바지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또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구석진 곳 찾아갑니다. 대중 앞에서 옷을 벗으려고 합니다. 혹은 자꾸 옷 안으로 손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보이면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도 있구나 라고 예측을 해주셔야 되겠죠. 배설독기 돕는 방법 첫 번째, 식사 전, 외출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며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화장실 꼭 지금 반드시 가셔야 돼요. 지금 바로 다녀오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외출 전에는 꼭 화장실 다녀온다 그러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동이 일으킬 수 있으니 잘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요. 배뇨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의 수분 섭취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뒤처리 방법을 손동작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제 실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이 요도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때 우리 이제 소변이 방광에 이렇게 차게 되면은 요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의를 느껴요. 화장실 가고 싶네? 소변 보고 싶네? 그러면 여기 방광 근육이 수축을 하고 주변에 있는 관략근은 이완이 되면서 이 소변이 새어 나오는데 항상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어 나오는 것을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죠. 요실금, 변실금은 변이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치매 대상자가 일부러 실금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옷을 갈아입혀 주셔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천천히 옷을 갈아입힌다? 땡입니다. 네. 왜요? 바로 갈아입혀 주셔야죠. 지금 밑에 축축하죠. 변도 묻었을 수 있고 소변, 대변 다 묻어 있는 경우인데 바로 갈아입혀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매일 섭취 내용, 실금 사건, 배변에 대한 요구, 배설 상황을 기록해서 이 배설 리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래야 어르신이 지금 시간이 2시간마다 보통 이제 보시는데 이 화장실 실수하기 전에 화장실 먼저 모시고 간다든지 배변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오전 9시에 이렇게 일을 보셨다 그러면 그 시간에 화장실 모시고 가면 됩니다. 배설 리듬을 확인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죠. 자, 실금한 경우 대처 방법 네 번째는요. 요실금이 있으면 계획된 배뇨 스케줄에 따라서 배뇨 훈련을 시행합니다. 낮에는 2시간 시간 기억해 주셔야죠.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합니다. 단지 이제 밤에는 주무시는 어르신을 밤에 12시 또 새벽 4시 이렇게 깨우시는 거는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기저귀를 채워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째 배뇨 후에 앞으로 상체를 약간 구부립니다. 혹은 치골상부를 눌러주어서 방광을 확실히 비우도록 해주시면 실금이 이제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6번째는 변실금이나 설사를 하는 경우는 섬유질 좀 섭취를 조절해요. 또 설사가 있는 경우는 좀 제한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하는데 변이 너무 무르면은 좀 다 새어나오기가 더 쉽죠. 그래서 조절하거나 제한한다 이 내용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5번째는 개인위생 돕기입니다. 치매 대상자분들, 치매 어르신 목욕하는데 기본 원칙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일정한 시간에 항상 어르신은 일정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어르신이 혼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목욕을 하여 거부감을 줄여주시고 목욕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 과정은 단순화시킨다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요양보호사님께서 목욕물의 온도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욕조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준다. 너무 좋습니다.
이 욕실의 바닥에 깔아주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럼 욕조 안에 들어가 계실 때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안에다 이렇게 깔아주신 내용입니다. 그럼 어르신이 이렇게 앉아서 목욕을 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겠죠. 어르신 또 가운데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등받이 쪽으로 몸을 가까이 가져가서 등을 기대면서 목욕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욕조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한다?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목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입을 시킨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이 목욕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과 친해지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뭔가 주입을 한다, 주의를 준다 이런 내용은 어르신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 것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시죠. 자, 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면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을 하게 해서 물과 친숙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발목 높이로 물을 먼저 받습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 물을 먼저 받고 욕조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채워주시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죠. 자, 운동 실조증이 있는 대상자는 평형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비틀비틀 일어날 때 쓰러지려고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샤워하면 일어서서 샤워하면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쓰러집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욕조가 더 안전합니다. 이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구강위생입니다. 어르신 사용하는 칫솔은 부드러운 칫솔 기억해 주시고요. 잇몸 출혈을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탄력 있는 칫솔모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치약은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하는데 어린이용 치약에는 불소라고 하는 중금속, 즉 이제 치아 후식증을 예방해주는 그런 치아의 이렇게 치면에 보호막을 형성을 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성분이 이제 불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소가 없어요. 어린이들은 향기 나는 그런 치약을 사용하잖아요. 막 먹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도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용 치약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의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의치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은 제거한다. 이 내용은 하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잇몸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의치도 역시 요시간 정도 빼주시면 되는데 이제 자기 전에 빼놓으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강위생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울을 보고 칫솔질을 하게 하거나 옆에서 한 동작씩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양치한물을 간혹 뱉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입안에 이제 칫솔을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말을 건네주시면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되죠. 자, 의치 같은 경우는 매일 치매 대상자가 협조를 잘하는 시간을 택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치아가 없는 대상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구강 관리를 안 한다? 아닙니다. 식후에 차로 혹은 물로 이렇게 입을 헹구고 마시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치매 대상자의 구강위생은 어떻게 할까요? 보면은 칫솔이나 면봉으로 이와 이 사이 이렇게 잇몸도 닦아주시면 되겠고요. 부리가 긴 주전자로 입 아래쪽으로 50에서 60cc의 따뜻한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 받아낼 그릇을 대상자 이제 볼에 밀착시켜서 입안에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해서 뱉어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옷 입기 보겠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으로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색깔이 또 요란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식은 또 달리지 않은 옷이 좋습니다. 장식에 걸릴 수도 있고 떼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어르신들 이식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는 옷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하고 앉아서 입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서서 입으시면 낙상 우려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속옷부터 정리합니다. 왜요? 속옷부터 입어야 하니까. 네, 반대로 놓으시면 이렇게 슈퍼맨처럼 바깥에 팬티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잘 생각해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5번째, 옷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갈아입혀 주시면 되겠고요.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단추 대신에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앞뒤를 구분하여 입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바꿔 입어도 가능한 티셔츠, 앞뒤가 같은 그런 티셔츠 입혀주시면 되겠고요. 또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는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돕기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와 친숙해진 뒤에 운동을 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르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낯설어서 익숙하고 편한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인데 운동을 시킨다? 그러면 어르신이 긴장을 하고 또 가까이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숙해진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두 번째는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합니다. 천천히 진행하고 운동량은 점차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서 또 가장 좋은 운동이 뭡니까? 물어보면 산책입니다. 산책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운동이다. 그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주면서 걸어주시면 좋습니다. 어르신, 아유, 지루하니까 오늘은 이쪽 길로 갑시다. 오늘은 저쪽 길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환경을 자꾸 바꾸고 산책로를 바꿔주시면 어르신 혼돈을 일으키세요.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길을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는 선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데 앉아서 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땡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서서 하시고 옷을 입을 때는 앉아서 입으시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르신 안전과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환경을 바꿉니다. 치매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환경을 자주 바꿔준다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안내를 위해서 시계, 달력, 신문 이러한 단순한 단서를 사용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이해가 떨어지면 글로 쓰여진 단어보다는 그림을 사용합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을 켜둡니다. 너무 깜깜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자극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단순화하는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돕는 방법, 방과 주변 보겠습니다. 우리 치매 대상자의 방은요. 2층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 1층이 적합하다 이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난간 출입구 난로 주변에는 눈에 확 띄는 밝은 색의 야광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어르신이 좀 주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위험한 물건들은 좀 치워 놓으셔야 돼요.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계단의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래야 야간에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렇게 어르신이 이 간이문이 있어요. 그럼 더 이상 못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내려오실 수가 있는데 이곳이 없으면 계속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험하죠. 여섯 번째는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개를 두지 않는다입니다. 전기 코드는 벽 쪽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양탄자나 깔개는 치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발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유리문에는 눈높이에 그림을 붙여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방 안에 난방기구를 켜놓은 상태로 치매 대상자 혼자 있지 않도록 합니다. 아홉 번째, 현실을 인식하도록 낮에는 밝게 또 밤에는 전등을 밝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소등을 해주시면 깜깜해서 낙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신에 석양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르신 해질녘에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석양증후군입니다. 또 야간 선망, 밤에 헛것이 보인다든지 밤에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야간 선망인데요. 이때는 밤에 밝게 해줍니다. 어두우면 더 헛것을 많이 보시게 되고 어두우면서 생겼던 증상들이 석양증후군이기 때문에 밝게 해주시면 이러한 증상들이 조금 좋아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번째, 방 안에서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를 하고요. 11번째, 치매 대상자의 침대는 벽에 붙여두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주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어르신이 이제 침대가 이렇게 있고 어르신 누워 계신데 어르신이 누워 계신데 한쪽 면이 이렇게 벽이면
어르신이 이쪽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챙겨주셔야 하는 것은 어르신의 이 벽 쪽에 있는 난간도요. 이렇게 난간이 벽 쪽에도 있죠. 이것 난간도 벽에 붙였다 할지라도 난간 올려주셔야 되고, 특히 밤에는 더 주의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낮에도 물론 난간을 올려줍니다. 자, 이때 대상자 반대쪽 이 벽 아닌 쪽 있죠. 여기에는 어르신의 두꺼운 요를 이 밑에다 이렇게 깔아주시면 혹시 떨어지시더라도 덜 다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에서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또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세 번째, 치매 대상자의 눈높이 맞춰 화장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욕실 보겠습니다. 욕실의 문턱은 없애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욕실의 문턱을 낮춰주는 것 역시도 틀린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높이를 낮춘다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문턱은 아예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 이것을 낮춘다라고 보셔도 여기 낮춰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문턱은요, 없앤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됐고요. 요건 앞으로도 출제가 계속적으로 될 내용이에요. 자, 미끄럼 방지 매트 욕조와 샤워 장소에 설치해 주시고, 온수기의 온도는 낮춥니다. 온수의 수도꼭지는 무슨 색일까요? 네, 온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상 예방을 위해서 온수 파이프는 절연체로 감싸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거울에 대한 내용도 이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본인 모습이 이제 놀라우신 거죠. 본인을 보고 막 도둑이다, 자꾸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이게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를 씌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부엌에서 돕는 방법 보겠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칼도 있고 가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관장에 넣어두시고 자물쇠로 채워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르신이 이거 학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둡니다. 네, 어르신이 자꾸 불을 내서 화재가 나서 어르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불을 내시는 경우 가스선을 밖에서 잠그시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음식 쓰레기통은 부엌에 두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음식인 줄 알고 드세요. 이식증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인지 아닌지 구별 못 하셔서 막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엌에 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과일이나 야채 모양의 자석도 냉장고에 부착해 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차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봅니다.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치매 요양보호 첫 번째 시간 살펴봤습니다. 많은 내용을 보셨는데 차근차근 하나하나 머릿속에 쏙쏙 넣어두시고요.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